2023년이 거의 끝났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되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영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영광 기자, 2023년에 어떤 뉴스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건 우리가 마스크를 안 쓰게 된 겁니다. 3년 넘게 지속됐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드디어 끝난 건데요. 지난 5월 10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공중보건 사태를 폐쇄하고 풍토병화를 뜻하는 일명 엔데믹을 선언했고요.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모든 방역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 그러니까 독감과 같은 등급까지 낮추면서 코로나 사태가 막을 내린 겁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청소년 뉴스라이브에서도 코로나 소식 전해드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엔데믹 선언 이후 어떤 것들이 달라졌습니까? 우선 제일 처음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지난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데에 이어 올해 1월에는 병원, 대중교통 등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고요. 올해 3월, 6월에 대중교통과 의료기관에서 차례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다만 입소형 의료시설의 마스크 착용 여부는 의무는 아직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황지우 기자 혹시 PCR 검사 기억나시나요? 네, 코로나가 의심될 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바로 그 선별진료소가 해체됩니다. 코로나 초기부터 방역당국은 보건소와 관공서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PCR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지난해부터 자가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에만 PCR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시청이나 관공서 같은 데 설치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가 운영을 종료했고, 보건소에서만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집니다. 이외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6월 해체되었고 매주 월요일마다 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발표도 8월을 마지막으로 사라지면서 완전한 엔데믹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과는 반대로 안 좋은 소식도 떠오르는데요. 올해 여름 특히 흉기 난동 사건이 유독 많았었죠. 지난 7월 21일 서울에서 발생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시작으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신림동 공원 살인 사건 등 전국적으로 흉기 난동 범죄가 심해지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요. 경찰은 실탄 사용도 마다하지 않겠다고까지 밝혔고요. 평범한 아파트 단지에 경찰차가 대기하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에는 경찰 특공대가 배치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찰 특공대가 배치되면서 시내에 나타난 장갑차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연쇄적으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상에 이런 글이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흉기 난동을 예고한 장소를 정리해놓은 사이트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수사당국은 칼부림 예고글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고요. 200여 명이 넘는 게시글 작성자들이 검거됐고 이 중 일부는 구속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흉기 난동 가해자들은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을 텐데 허위로 흉기 난동을 예고하고 실제로 실행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행위는 실제로 이를 실현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 등으로 입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민사상의 책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허위 글로 인한 공권력 낭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온 지도 몇 달이 지났는데 실제로 처벌받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의 재판 결과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건에 대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요. 인터넷에 올린 글로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실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놀이공원에서 일가족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이 한 방송사 유튜브 채널 댓글에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안가 범인이 잡혔는데 19살 남성 A씨였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한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은 오염수 얘기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를 바다에 내보내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자세히 어떻게 된 겁니까?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둔 논란이었습니다. 2011년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고로 인해 녹아내린 핵연료와 빗물, 냉각수 등이 접촉하면서 오염수가 발생했는데 이 오염수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의 저장량이 한계에 다다르자 2021년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결정 자체는 2021년이었습니다. 다액종 제거 설비, 이른바 알프스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남은 방사성 물질은 희석시켜서 기준치 이하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관련 시설을 마련하고 올해 8월 24일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 입장은 어땠죠? 우리나라 정부는 처리 과정을 거친 오염수를 방류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정상적인 처리 과정을 거친 뒤 방류되는 오염수는 과학적으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하고 독자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두고 걱정스럽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건 오염수 방류 때문에 수산물의 방사능이 쌓일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정부가 오염수 방류의 안정성을 설명한 홍보 영상을 게시한 적이 있는데 이를 두고도 국민의 세금을 들여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정부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닌 국내 수산물 수요가 떨어질 걸 우려해 수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며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마약 사건도 많았습니다. 근데 마약 사건 중에 유독 이상한 사건이 하나 기억이 나는데요.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마약을 먹이는 사건이 있었죠. 올해 4월이죠. 사교육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지나가던 고등학생들에게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다며 음료를 마시게 했습니다. 비타민인 음료수로 유명한 실제 제약사 이름까지 걸고 판촉 행사인 것처럼 꾸미니까 학생들이 속았던 거죠. 그런데 이 음료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섞인 이른바 마약 음료였습니다. 더 가관인 건 이 일당이 설문조사를 핑계로 부모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자식이 마약을 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돈을 내놔라 등의 협박 전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체불명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범인은 잡혔나요? 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서 범인이 좀 많습니다. 우선 현장에서 음료를 나눠주던 사람들은 사건 직후에 모두 잡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음료를 받아서 나눠주기만 한 소위 말하는 알바였습니다. 이후에 음료수를 만든 범인과 공범들, 학부모들에게 협박 전화를 한 범인까지 사건 일주일 만에 모두 잡혔습니다. 범행을 기획한 주범은 중국에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중국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던 우두머리 이 씨를 5월에 검거해서 지난 화요일 한국으로 송환했고요. 바로 어제 구속됐습니다. 그 음료수를 마신 학생들은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음료수를 마신 학생 중 일부는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 학생들이 마신 양이 소량이었기 때문에 건강에 큰 이상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일각에선 대한민국이 마약을 너무 쉽게 접하게 된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마약이 시내 한복판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문제인데 피해자가 학생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믿기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영광 기자, 다음은 어떤 얘기 준비했죠? 그 전에 하나 묻겠습니다. 황지우 기자, 3일 뒤면은 내일 모레 20살이 되죠? 네, 그렇죠. 틀렸습니다. 저 놀리시는 거 보니 만 나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됐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새는 나이를 국제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시키겠다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황지우 기자 05년 몇 월생이죠? 저는 8월생입니다. 황지우 기자는 새는 나이로는 지금 19살, 2024년 새해부터는 20살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 나이 기준으로는 내년 8월 생일 전까지 18살인 겁니다. 그러니까 새는 나이 기준으로 생일 전이면 2살, 생일 후면 1살 어려졌다고 볼 수 있죠. 만 나이 관련 법안은 작년 12월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만 나이로 바뀌긴 했는데 아직 체감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법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래 법률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모든 나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술 먹는 나이, 연금 받는 나이, 군대 가는 나이 이런 게 바뀐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몸으로 느껴지는 변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아직 새는 나이가 익숙한 상황에서 만 나이 통일을 선언함으로써 만 나이의 개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밈 중에 그게 있었죠. 윤석열 나이. 쿠팡플레이 예능 SNL 코리아에서 배우 다니엘 헤니 씨가 만 나이를 윤석열 나이로 지칭하면서 이게 밈으로 굳어졌는데요. 실제로 나이를 물어보면서 윤석열 나이로 몇 살이라고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물론 만 나이를 쓰는 문화가 언제 정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집원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바로는 아니더라도 몇 년에 걸쳐 정착된 것처럼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장기적으로 만 나이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조금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3년을 되돌아보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영광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